안녕하세요. 차명석입니다. 자, 삼성전자 한번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보합 수준에서 마감이 됐어요. 어제 미장이 안 좋았기 때문에 시작점이 매우 안 좋았습니다. 마이너스 3.4%에서 시작을 했는데 어쨌든 분봉상의 흐름을 보시게 되면 다시 한번 들어 올리는 모습은 나왔습니다. 사실 뭐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둘 다 있었죠. 오늘은 이제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거고요. 뭐 제가 예언을 하자면 내일은 일단 삼성전자가 좋을 것 같다. 뭐 잘하면 역사적 신고가도 갱신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 거고요. 바로 시작해 볼 건데 그 전에 요거 한번 부탁드릴게요.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을 좀 제작하는 입장에서요. 좋아요, 구독을 많이 눌리면 그래도 우리 구독자분들 혹은 우리 삼성전자 주주분들이 정말 좀 도움이 되셨구나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좀 없으면은 제가 영상을 잘못 찍었나? 이런 생각이 좀 들 때도 있어요. 그래서 진짜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할 것 같습니다. 좋아요, 구독은요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상 시작 전에 눌러주시면 너무나도 좋다. 감사드립니다. 저희 채널은 이제 공적인 채널이에요. 100% 무료로 정보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좀 다른 영상들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 댓글창에는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가 조금은 이제 지지부진한 부분이 있었는데, 요거는 일단 삼성전자가 어떤 개별적인 악재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죠. 모두 다 미국발 악재가 있었을 뿐이다 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좀 최근에 좋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우리 주주분들 힘내실 수 있도록 댓글창에는 파이팅이라고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내일을 잘하면 신고가 갈 수도 있다라는 제가 예언을 해봤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자,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요거는 나스닥 분봉 흐름이에요. 이게 나스닥 지금 야간장이 진행 중이죠. 현재 시간이 이제 8시 한 50분 정도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후 8시인데 미국 본장은 11시 반에 시작이 되죠. 한 3시간 좀 안 되게 남은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되게 얄미운 게요. 여기 밑에가 우리나라 시간 기준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시간으로 기준으로 봤을 때 요 라인이 딱 우리나라 정규장이 끝나는 시점이에요. 근데 정규장 끝나자마자 우상향이 된 거 보이시나요? 뭔가 좀 나스닥이 얄밉습니다. 자, 본장이 끝나자마자 올라가는데 어쨌든 이 나스닥이 올라가다 보니까 어때요? 삼성전자의 이제 분봉 흐름 우상향이 되니까 나스닥의 흐름을 좀 따라가는 흐름이에요. 결국 이제 미국 시장의 영향을 오늘도 받았다라고 판단이 되실 텐데, 그 이유, 조정은 요게 나왔었죠. 오라클 쇼크라고 해서 AI 버블론이 또 한번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오라클이 마이너스 5% 정도 하락을 했는데, 내용은 요거예요. 오라클의 이제 소위 말해 투자자라고 좀 표현을 할게요. 여기 블루아울이라는 회사가 이제 약간의 우리나라로 치면 캐피탈 같은 회사인데, 오라클에 이제 투자를 하는 과정에서 오라클 대주주단과 이제 협의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협의. 그런데 이게 협의가 좀 잘 안 됐다라고 해요. 교착 상태에 빠졌다라고 좀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게 왜 그런가 봤더니 일단은 AI에 투자한다라는 그 내용에 있어서 돈을 빌리는 입장, 이게 빌려주는 주체죠. 빌려주는 쪽에서요. AI 이제 좀 거품이 있는 거 아니야? 여기 투자하면 좀 위험할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소위 말해 이제 태클을 거는 거죠. 우리 여기 좀 위험한 것 같다. 이런 식으로. 그렇다 보니까 이 블루아울 측에서 투자가 좀 어렵게 되는 상황이 나왔다라는 거죠. AI 회사에 투자가 어렵다. 그럼 어떻게 되죠? AI 거품론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또 고민해야 될 점이 그렇다면 진짜 AI는 거품인가? 이제는 내려갈 만 남았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데 일단은 아니에요. 이제는요. 어떻게 보면 이제 AI 관련된 회사들 중에서도 실제로 매출이 나오는 회사와 나오지 않는 회사가 이제 나눠지는 시점이 왔다라고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그 중에 우리 삼성전자는 어떤 쪽에 속할까요? 당연히 매출이 나오는 회사죠. 돈을 버는 기업입니다. AI를 통해서 돈을 번다. 결국에는요, 데이터 센터는 계속해서 지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 게요, 미국의 빅테크들도 마찬가지예요. 돈을 빌려서 지금 이 데이터 센터를 짓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 매출이 나오지도 않는데 돈을 빌려서 계속해서 데이터 센터를 짓는다. 이런 기업은 이제 앞으로 퇴출이 될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의 빅테크들 뭐가 있죠? 대표적인 거 아마존도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도 있고, 메타도 있고, 구글도 있죠. 이 중에서 돈 못 버는 기업이 있나요? 없죠. 이런 기업들은 꾸준하게 데이터 센터 짓고 있고요. 지어지면서 결국에는 삼성전자가 만들고 있는 이 SSD, 그 다음에 이 D램, 그 다음에 HBM에 대한 수요는 계속해서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역시도 돈을 버는 기업군에 속한다라고 해석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 자, AI 거품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와는 상관없다. 삼성전자는 계속해서 이 디램의 소유가 증가하고 있다는 게 결국 매출로서 증명을 해주고 있어요. 근데 또 여기 관련된 호재가 하나 있죠. 이것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현재 주가죠. 요건 이제 어제 미장 기준이고요. 미장이 아직 시작을 안 했지만 지금 어떤 상태죠? 무려 11.4%가 상승 중입니다. 자, 야간장에서 벌써 11%가 올랐어요. 이거 뭐가 있었죠? 실적 발표 있었잖아요. 실적 발표가 있었고 지금 마이크론이 지금 소위 말해 어닝 서퍼레이지가 나왔어요. 자,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이런 기사들이 나오죠. 자, 마이크론 내년 HBM 완판. 이거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다 3분기 IR 때 나왔던 얘기죠. 일단은 내용은 이제 미국 마이크론이 시장 예상치를 웃돌 실적을 발표하면서 자, AI 거품론을 일축시켰다. 마이크론 좀 잘 나와서 저는 오늘은 일단 우리나라 장에서도 삼성 하이닉스 좀 좋을 거라고 좀 판단을 했는데 자, 오라클 쇼크가 더 시장에서는 크게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하지만은 보여드렸죠. 개장전 거래. 야간장에서 벌써 11%가 올랐기 때문에 일단 정규장에서는 마이크론이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줄 것 같습니다. 그 말에 이제 슈팅은 나올 것 같고 뭐 윗꼬리가 살짝 달릴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마이크론 소재로 인해서 나스닥이 다시 한번 상방 흐름으로 갈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 삼성전자 역시도 내일 높은 확률로 높다라고 좀 표현하긴 그렇네요. 어쨌든 이 신고가 부근으로 붙여줄 것 같습니다. 수요일 날 거의 4.5%, 고가가 4.6%까지 올랐거든요. 한번 오를 때 어쨌든 5% 이상도 올라주는 게 삼성전자이고 자, 역사적 신고가 얼마 남았죠? 제가 라인을 그어보겠습니다. 11만 3,400원. 대략 한 4%, 5% 정도 남았어요. 충분히 내일 가능하죠. 우린 또 내일 한번 역사적 신고가를 기대해도 좋다. 자, 혹시 우리 삼성전자 주주분들 중에요. 여기 저항 걸린다고 매도하시는 분들 없을 거예요. 절대로 매도 금지예요. 강조 드립니다. 자,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당연히 여기서 저항이 걸릴 건 맞아요. 심리적인 저항이 발생을 하죠. 하지만 4분기 실적 발표 언제 하죠? 자, 이것도 알아두시면 좋은 게 자, 삼성전자는요. 기본적으로 이제 분기가 끝나는 시점에서 그 다음 분기가 시작되는 4분기가 끝나고 1월 달이 되잖아요. 1월 둘째 주에 보통 실적 발표를 하죠. 근데 이게 이제 정식 발표는 아니고 잠정치 발표를 먼저 하잖아요. 요거를 통해서 결국 삼성전자의 주가의 방향성이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 정해질 텐데 사실 답이 이미 정해졌죠. 자, 마이크론 보면 답이 나오잖아요. 자, 마이크론이 지금 미친 듯한 상승을 해주고 있고 자, 이런 내용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마이크론 메모리 공급 부족 장기화 예고. 자,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마이크론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이 되셨을 거예요. 자, 마이크론은 메모리 반도체 고객사의 주요 물량의 절반 수준밖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 공급 부족은 내년에도 이어질 걸로 전망했다. 자, 다 모두 삼성전자 하이닉스 포함이죠. 자, CEO가 이런 말 했네요. 당분간 핵심 고객사 몇 군데의 반도체 수의 절반 또는 3분의 2 수준밖에 충족하지 못할 것. 그만큼 이제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라는 건 마이크론도 지금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것도 좀 내용이 괜찮았던 게 자, 설비 투자금 예상액을 26년 설비 투자 예상 금액을 26조였는데 더 상향을 했어요. 29조. 계속해서 투자를 공격적으로 하겠다는 얘기죠. 수요는 계속해서 많은데 공급이 못 따라가니까 캐파 늘리겠다는 뜻이잖아요. 사실 뭐 삼성전자는 이것만 봐도 걱정할 게 없습니다. 사실 이 내용도 다 아시는 내용들이에요. 제가 끊임없이 말씀드렸던 내용들. 자, 마이크론, SK 하이닉스 3사 모두요. 디램의 생산 라인을 줄이고 대신 수익성이 높은 HBM의 생산 라인을 증가했어요. 이 디램의 생산 라인을 축소시키고 HBM을 늘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디램의 쇼티지 현상 계속해서 더 심화가 되고 있다라는 내용이에요. 결국 모든 메모리 반도체 3사가 같은 전략을 좀 쓰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HBM이 소위 말해 이제 마진율이 높다 보니까 모두 그렇게 좀 진행을 하는 것 같아요. 자, 어제 실적 발표 이후에 결국에는 마이크론도 기존 200달러에서 목표 주가를 300달러로 상향했습니다. 무려 50% 상향을 한 거죠. 자, 마이크론이 현재 주가가 한 200달러 정도 되네요. 225달러. 어쨌든 목표 주가가 300달러는 건 여전히 올라갈 여지는 높다. 어쨌든 이 마이크론빨 호재가 오늘 본장에서 좀 호재로 이어진다라면요. 나스닥이 한 번 더 좀 좋은 흐름으로 갈 수가 있고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 장도 당연히 이런 영향을
받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당연히 내일은 삼성전자. 그래서 제가 역사적 신고가가 가능할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린 거예요. 납득이 되시죠? 전 충분히 좀 가능할 걸로 좀 추측이 되는데, 만약 내일 뭐 못 가더라도요, 결국 가지 않겠습니까? 제가 늘 강조드리는 건 이 삼성전자의 이제 목표 주가가 지금 이 역사적 신고가에 위치해 있지 않아요. 증권사 리포트들이 계속해서 목표가를 상향시키죠. 최근에 나온 리포트 한번 봐볼까요? 하나증권에서는 15만 5천 원을 제시했네요. 이건 어제 나온 리포트였고요. 대신증권은 14만 원 제시했고, 미래에셋도 15만 5천 원 제시했네요. KB는 16만 원. 현재 주가 한 10만 원 기준으로 보더라도요, 여전히 삼성전자 역시도 50% 이상의 상승 여력이 있습니다. 근데 단 한 번에 이제 목표 주가를 올릴 수는 없기 때문에 지금 16만 원, 이제 최고 이제 17만 원까지 나왔었는데 앞으로 목표가는 더 상향될 것 같아요. 자, 왜 그러느냐? 제가 요거 키움증권 리포트 좀 소개를 한 2번인가 해드렸는데 내용이 너무 좋아서 못 보신 분들은 요거를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왜 좋냐면요, 우리가 일단은 좋은 내용은 알고 있죠. 자, 26년에 이 에이직 반도체, HBM의 고객 다변화를 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거, 마이크로소프트, 얘네도 지금 독자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칩이 있고요. 뭐 구글 TPU는 다 아시죠? 메타도 마찬가지고, 아마존도 마찬가지고, 기존에 우리가 이 엔비디아의 이제 GPU만을 사용을 했죠. 대부분 글로벌 빅테크들이. 근데 다 독자적인 이제 반도체를 개발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근데 여기에 모두 공통점이 뭐죠? 바로 HBM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삼성전자가 뭐 메모리 반도체 344 모두 해당은 됩니다. 엔비디아가 이제 주력 고객사였는데 이제는 엔비디아에만 HBM을 납품하는 게 아니라 마이크로소프트, 뭐 구글, 메타, 아마존 모두 고객사가 된다라는 게 이제 중요한 점 같고요. 여기서는 이제 갑지라고 할게요. 갑지에는 삼성전자 HBM 출하량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사실 제가 이 리포트를 가져온 거는요, 이 메인이 이제 HBM을 소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결국 삼성전자의 이제 매출 추이를 한번 소개시켜 드리고 싶었거든요. 그게 이제 그래프로 잘 해석이 돼 있어서 요걸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삼성전자 사업 부분별 영업이익 추이 전망, DS 영업이익이 여기 이제 반도체 사업부죠. 여기 보시면은 어마어마하게 큰 장대 양봉이 하나 있어요. 자, 이게 바로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부의 26년 영업이익을 지금 전망한 거예요. 대충 흘려봐도 대충 라인 그어볼게요. 대략 100조에 육박하는 것 같습니다. 오직 이 DS 사업부에서만, 반도체로만 내년에 영업이익을 지금 예상하는 게 100조예요. 100조. 근데 지금 25년이랑 비교해보세요. 이제 몇 배 뛰는 거죠? 비교가 안 됩니다. 물론 예상치입니다. 아직 확정된 건 아니기 때문에 추이를 지켜봐야 되지만, 그만큼 마이크론이 실적이 잘 나왔어요. 삼성전자 4분기 실적 이제 1월 둘째 주에 나옵니다. 잠정치긴 하지만 기대감이 여전히 클 수밖에 없고요. 대충 비교를 해보셔도요, 요거와 요거를 비교해보세요. 몇 배 차이죠? 25년을 보시게 되면 대략 한 20조 넘어가죠. 근데 26년은요 거의 100조에 육박을 합니다. 얼추 봐도 최소 3배 차이. 좀 더 크게 본다면 4배까지도 차이 난다고 보시면 돼요. 25년의 반도체 사업부 매출과 26년의 매출 차이가 거의 4배에 육박한다. 당연히 삼성전자 주가 여기서 멈출 수가 없습니다. 분기별로 또 보여드릴게요. 분기별로도 나와 있는 그래프가 있습니다. 자, 요게 이제 D램 부분 영업이익 추이 전망이에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HBM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잖아요. 중요하죠. 마진율이 높은 사업이기 때문에 HBM 굉장히 중요한데, 실질적으로 내년에 지금 주요 매출처는요, 이 D램이에요. D램. 보시게 되면 요 짙은 파란색이 D램 영업이익이고요, 요 회색 부분이 HBM 영업이익 전망이에요. 비교를 해보시면 사실 게임이 안 돼요. 압도적으로 이 D램의 매출 영업이익이 훨씬 높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우리가 캐치해야 될 게 있죠. 어쨌든 꾸준하게 D램의 매출은 올라가고 있어요. 영업이익이 올라갔죠. 근데 4분기를 기점으로 살짝 하락한다라고 전망하고 있고요. 요거는 이제 나온 지 리포트가 한 일주일 정도 됐거든요. 오늘 나온 마이크론 관련된 내용 중에 일단 D램의 수요가 줄어드는 시점을 27년을 좀 전망하더라고요. 물론 얘도 이제 26년 마지막 분기이기 때문에 뭐 시기는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데, 중요한 건 삼성전자의 매출 추이가 여기서부터 증가하다가 여기까지 증가를 하다가 하락을 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그럼 우리가
삼성전자의 주가의 최고점이 어딜까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죠. 일단 이거 예상으로는 2분기 혹은 3분기가 될 것 같은데, 보통 주식은 이제 선반영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2분기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다면 기간으로 보게 되면 26년 언제죠? 한 6월 전에는 삼성전자가 거의 주가의 고점을 찍을 수 있다라는 그런 시나리오를 우리가 가져볼 수 있다. 제가 계속 매번 이런 얘기들을 해드리면서 제가 2분기 때 고점이니까 파세요를 말씀드리는 거 절대 아니에요. 이거 좀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고, 자, 이런 내용을 토대로 이때가 고점일 수 있겠구나라고 이제 추측을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매출 추이를 점검하는 거지, 단순하게 우리가 삼성전자를요 오로지 기술적 분석으로만 접근할 수는 없어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쌍봉 찍는 거 아니야 라는 해석도 하시는데, 아니에요. 이렇게 해석하시면 안 돼요. 누가 삼성전자를요 이 기술적 분석으로만 사고 팔고 하나요? 삼성전자는 기본적으로 이제 매출 추이를 점검을 하셔야 되고요. 삼성전자는 우리나라 1등 기업이에요. 이 거시적인 영향을 굉장히 크게 받습니다. 그래서 나스닥이 안 좋을 때 삼성전자 무조건 내려가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도 고려해서 투자 판단을 하시는 거지. 최근에 20일 이평선 이탈했다고 이제는 정말 이 쌍고점 찍고 이제는 정말 끝난 것 같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많이 봤거든요. 아니에요. 그런 오해는 없으셨으면 좋겠고요. 결국 이 대형주 같은 경우는 이 기술적 분석도 중요하죠. 이걸 무시할 수 있는 건 아닌데 모든 걸 다 고려하셔라 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첫 번째, 차트 당연히 봐야죠. 두 번째, 수급도 봐야죠. 네 번째, 재료도 보셔야죠. 이 재료에는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이 매출 추이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삼성전자가 올라가는 이유는요, 이 D램의 소유가 폭발적으로 증가해서예요. 물론 내년에 HBM에 대한 기대감이 존재하는 건 맞습니다. 근데 아까 리포트 상에 제가 보여드린 거 있죠. D램의 매출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HBM에 비해서. 그렇다 보니까 우리는 가장 중심이 되는 건 이 D램의 추이. 앞으로 요거를 계속해서 추적할 필요가 있다라고 좀 강조드리고요. 이런 내용적인 부분은 제가 앞으로도 영상을 통해 다뤄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많은 영상 좀 시청 부탁드리고요. 시청을 해주시려면 뭐가 필요하죠? 구독이 필요하다라는 점 강조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제가 오늘 좀 말씀드렸던 내용이 좀 도움이 되셨더라면 구독 그리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제가 우리 삼성전자 주주분들을 위해서 또 선물 하나 가져왔어요. 주식하는 사람들한테 선물은 뭐다? 종목이죠. 자, 미리 말씀드리면요, 일단은 예상 수익률은 한 50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제가 근거 없이 말씀드리진 않죠. 제가 지금까지 주식을 하면서요, 항상 이유를 찾아가면서 종목을 선정했습니다. 그 이유와 근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 테니까 정말 괜찮다라고 좀 판단되시면 소액이라도 한번 매수해 보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최근에 이제 무상증자가 활발하다라는 내용이 기사로 나왔어요. 실제로 최근에 무상증자를 진행했던 종목들이고요. 자, 이 기사는 11월 13일 날 나왔어요. 자, 이 이후에도 무상증자 종목들은 계속해서 나왔고요. 이 앞전에도 무상증자 종목들은 계속해서 나왔습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자, 무상증자 종목들이 늘어난다라는 건 요게 무상증자 테마로 갈 수 있는 시간이 왔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지금 시장이 굉장히 좀 어수선했잖아요. 실제로 코스피도 좀 고점 찍고 오늘은 4,000포인트도 살짝 이탈을 했었어요. 장 막판에 다시 올라오긴 했지만 그럼 시장이 좀 어수선하다 보니까 최근에 종목들 뭐가 보이셨죠? 자, 이거 아시죠? 천일고속. 자, 이거 4만원에서 50만원까지 원웨이로 왔죠. 상한가를 무려 10번을 한 번에 갔어요. 전형적인 테마주죠. 고속버스 터미널 부지를 재개발한다라는 그 이유로 이 천일고속이 고속버스 터미널에 이제 부지에 지분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산 재평가 얘기가 나오면서 이렇게 단기간에 무려 13배를 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나쁘게 볼 만한 게 아닌 게 이 테마주 역시도요, 이 시장의 일부분입니다. 시장 장세가 어지러울 때 보통 이런 종목들이 이제 등장을 하죠. 그래서 테마주가 나쁜 게 아니라 시장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우리는 이용을 해서 수익을 얻어가면 그만이에요. 근데 이런 내용들이 좀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이제 손실을 많이 보시는데 잘 알고 접근하면 오히려 폭발적인 수익이 가능하다. 그래서 제가 오늘 가져온 종목이요, 이 무상증자가 예상되는 종목. 이거 왜 제가 가져왔나요? 무상증자 테마가 지금 돌 수 있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과거에 무상증자 테마로 HLB 바이오스텝이라는 종목이 어마어마하게 갔습니다. 무려 1300% 갔어요. 재료는 오로지 이제 무상증자로만 갔고요. 대신 얘가 이제 테마로 번졌기 때문에
이 테마의 1등주였어요. 그 결과 단기적으로 1300%를 갔다. 정말 강력하게 갔어요. 그래서 제가 가져온 종목 역시 무상증자가 좀 예상되는 종목이고요. 밑도 끝도 없이 무상증자 한다 이건 말도 안 되고, 기본적으로 무상증자를 하는 종목들이요, 유보율이 높아요. 유보율 많이 들어보셨죠? 이 자본금 대비 자산이 얼마나 있는지를 표현한 게 유보율입니다. 유보율이 높다라는 건요, 자산이 많다, 그리고 돈을 잘 번다라고 좀 해석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주환원 정책이 기본적으로 이제 무상증자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무상증자 공시만 나와도 기본적으로 100%는 넘게 대부분 갑니다. 하지만 얘가 테마로 갈 경우 이런 식의 큰 상승이 이어질 수 있고, 자산도 많고 돈도 잘 번다, 이게 무슨 뜻이죠? 높은 확률로 대기업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대기업의 유보율을 한번 비교해 볼게요. 하이닉스의 유보율을 보시게 되면요, 대략 한 200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대기업 치고는 사실 높은 편은 아니죠. 그럼 다른 대기업 뭐가 있죠? 자, 현대차 봐보겠습니다. 자, 현대차의 유보율, 현대차는 대략 한 7200% 정도 되네요. 하이닉스보다 3배 정도 높은데, 제가 가져온 종목의 유보율은요, 무려 이 현대차의 10배가 넘습니다. 이거 진짜 말도 안 되는 유보율이거든요. 바로 한번 확인해드리겠습니다. 해당 종목의 유보율입니다. 몇 프로죠? 7500% 아니에요. 75000%입니다. 75000%. 현대차 유보율 7200%였어요. 대략 13배 정도 차이 나는 것 같습니다. 진짜 미친 유보율이라고 좀 표현이 되는 부분인데, 자, 이론적으로 유보율이요, 한 500%만 되더라도 요거 5대1의 무상증자가 가능하죠. 근데 얘는 유보율이 7만이 넘잖아요. 7만 프로가. 그렇다라는 건 사실 진행만 한다면 20대 1 혹은 30대 1이 가능하죠. 자, 이렇게 진행된 경우 진짜로 0% 가능하죠. 근데 우리는 이렇게까지 기대하기는 좀 무리가 있죠. 왜? 늘 시장에 있어서요, 보수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리스크가 없는 거거든요. 하지만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더라도 유보율이 7만 프로예요. 그러면요, 이거 5대1은 충분히 가능하다. 자, 5대1 진행하면 그래도 500%는 간다라는 이런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좀 납득이 되시죠? 자, 최근에 무상증자했던 종목들 한번 비교해 드려볼게요. 텔콘 RF 제약이라는 종목, 얘도 점상을 3번 갔고요. 단기적으로 한 330% 갔는데 얘 무상증자 2대1밖에 안 했어요. 2대1하고 330% 갔습니다. 자, 온코닉 테라피틱스, 자, 이 종목도 무상증자 3대1 진행했는데 이 종목은 300% 갔어요. 자, 아까 역대급 종목, 자, HLB 바이오스템, 얘는 무상증자를 좀 많이 하긴 했습니다. 대략 한 8대1 했거든요. 8대1 진행하고 1300%. 제가 가져온 종목도요, 충분히 이렇게 될 수 있어요. 1300% 충분히 갈 수 있는데, 늘 말씀드리지만 보수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도요, 500%가 예상 수익률이면 이 정도면 그래도 우리가 베팅해 볼 수 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삼성전자를 모두 매도하시고 한번 진입해 보시죠 라고 말하면 안 되죠. 삼성전자는 제가 뭐라 그랬죠? 내년 최소 2분기까지는 들고 가세요. 물론 요거는 이제 시점을 또 봐야겠지만, 그래도 현 상황으로는 2분기에서는, 아니 2분기까지는 계속해서 주가가 우상향할 수 있다라는 판단이 섭니다. 하지만 제가 가져온 종목도 예상 수익률이 500%라면 그래도 우리가 소액은 한번 베팅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소액이라 함은 그래도 한 500만 원 정도만 진입을 하셔도요, 500% 수익 나면 얼마 되죠? 3천만 원이 가능합니다. 요거 수익 나셔서요, 다시 한번 삼성전자 재투자하셔도 좋아요. 어쨌든 내년 2분기까지는 우상향할 걸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요런 포트를 한번 구상해 보시는 게 어떨지 추천을 드리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종목에 한 1년만 묻어둘까요? 혹은 2년? 자, 이런 종목이면 애초에 가져오지도 않았죠. 자, 얘를 한번 볼게요. 한번 발동이 되면요, 점상을 가고 상한가를 갑니다. 자, 6일 동안 6연당 갔어요. 충분히 단기적으로 승부가 가능하다. 왜? 시장 상황을 고렸을 때 어쨌든 어수선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테마 장세가 좀 오고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린 거고, 실제로 무상증자 종목이 늘어나고 있는 거 확인하셨잖아요. 그러면 충분히 조만간 공시가 나온다라는 판단이 되실 겁니다. 약간 좀 우스갯소리로 표현을 하면요, 화요일날 시작해서 금요일날 끝날 수가 있어요. 자, 요런 식의 단기적인 수익이 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가져왔고요. 자,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정말 고르고 골랐습니다. 정말 소액은 꼭 매수해 보셔라 라고 강력 추천드릴게요. 자, 같이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보이시는 제 개인 번호예요. 010-2809-2562. 뒤에 뭐라고 되어 있죠? 숫자 3이라고 되어 있죠. 자, 문자로 숫자 3이라고 요거 하나 남겨주시면 되고요. 뒤에 삼성전자 주주분이시라면 삼성이라고 같이 남겨주세요. 이렇게 남겨주시면 제가 이렇게 안내 드릴 거예요.
자, 종목명이 어떤 건지, 자, 매수가는 어디서 진입하면 되는지 제가 정확하게 좀 안내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간혹 이러신 분들이 있어요. 공시 보고 진입하면 안 돼요 하시는데 이거는 안 되죠. 왜 그렇죠? 공시 나오면요, 이 점상으로 갑니다. 점상에서는 진입이 불가하죠. 사람들이 매도를 안 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서 진입하죠? 여기서요? 여기서도 안 하죠. 왜? 여기선 무섭거든요. 그럼 여기서 구경하다가요, 이런 구간에서 진입을 합니다. 그래서 운 좋게 요거를 좀 수익으로 가져가시는 분들도 있는데 대부분은 요 음봉에서 진입을 한다. 저도 영상을 봐주시는 우리 구독자분들, 이제는 우리 이런 거 그만하고요. 우리는 공시가 나오기 전에 이런 구간에서 진입할 거예요. 그래서 요거 한번 대박 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이 이제 12월 18일이에요. 아마 영상을 이제 보고 있으신 시간은 뭐 다음 날로 좀 넘어가는 시간일 수도 있는데 뭐 시간은 상관없습니다. 자, 지금 영상을 보고 있으시다면 상단에 있는 번호 010-2809-2562 이쪽으로 문자를 뭐라 그랬죠? 숫자 3으로 남겨주시면 제가 안내 드릴 거고요. 뒤에 삼성전자 주주분이시라면 삼성이라고 같이 남겨주세요. 대신 숫자 3은 꼭 남겨주셔야 된다라는 부분을 강조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언제 진입해야 되냐? 최대한 빨리 12월 9일이라도 돌아오는 정규장, 내일 정규장 금요일이에요. 금요일이라도 꼭 진입을 해보자 라고 좀 말씀드릴게요. 자, 공시가 언제 나올지 몰라요. 왜 그렇죠? 자, 무상증자가 활발하다. 요거 필연하게 세력들이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력들은 어떻게든 주가를 뻥튀기 하기 위해 항상 머리를 쓰죠. 근데 지금 무상증자가 활발하다? 테마로 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이 테마를 이용할 수 있는 시장 참여자가 되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상단에 있는 번호를 좀 누르시기 귀찮으실 것 같아서요, 이렇게도 준비해놨어요. 자, 영상 하단에 보시면 이 더보기가 있습니다. 더보기를 누르시게 되면 이 파란색 링크 하나 나오시죠? 뭐 절대로 이상한 링크 아니니까 안심하시고요. 대신 자, 핸드폰에서 눌러주셔야 됩니다. 핸드폰에서 누르시게 되면 자동으로 문자를 보내는 창으로 이동할 거예요. 자, 이미 들어가시게 되면요, 요 위에 번호가 입력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요것만 남겨주시면 돼요. 숫자 3이라고 남겨주시면 되고요. 또 삼성전자 주주분이시라면 삼성이라고 같이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돌아오는 정규장 언제죠? 내일 금요일이에요. 늦어도 우리 금요일장에는 좀 진입해 볼 수 있게 제가 최대한 빨리 순차적으로 좀 안내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내 받아보시면요, 웬만하면 금요일날 꼭 진입해보셔라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문자 하단에 보시면 이렇게 텔레그램 링크도 같이 좀 보내드릴 거예요. 요거는 이제 선택적인 부분이다 보니까 뭐 굳이 진입을 안 하셔도 되긴 하는데, 웬만하면 우리 주린이 분들이 있잖아요. 이제 막 주식을 시작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종목 선정하시는데 굉장히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을 좀 어떻게 봐야 되는지도, 어디서 공부를 시작해야 될지도 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구독자분들을 대상으로 100% 무료로, 지금 회원분들이 아니죠, 구독자분들을 대상으로 좀 운영을 하고 있는 텔레그램 방이거든요. 제가 좀 거시적인 관점을 좀 많이 얘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 많은 분들이 이제 삼성전자 주주니까 나는 삼성전자만 볼 거야 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이런 내용들도 다 체크를 하셔야 돼요. 지금 이런 나스닥의 흐름들, 어쨌든 꾸준히 우상향이 되고 있는 이 분봉상의 흐름들, 이런 것들을 아시게 되면요, 아, 삼성전자가 막판에 왜 반등이 나왔구나 라고 연관지어서 해석을 하셔야 되고요. 마이크론이, 야, 이거 제가 영상 찍는 시간에 더 올라갔습니다. 무려 14%까지 올라갔어요. 정규장 아직 시작 안 했습니다. 미국장. 그런데 이렇게 가고 있다라면 일단은 제가 다시 한번 좀 예언을 하겠습니다. 내일 삼성전자 신고가 가능하다라는 부분 좀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연결고리를 이어서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 좀 판단이 어려우신 분들은요, 제가 이런 식으로 방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제가 이런 단기 스윙 종목도 추천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11월 26일 날 안내를 드렸고요. 형솔루텍이라는 종목을 추천드렸습니다. 투자 경고가 걸리게 되면요, 보통 4일에서 5일이 조정이 나와요. 그 패턴을 이용해서 제가 투자 경고 4일차 때 좀 추천을 드렸고, 실제로 1668원에 추천을 드렸는데, 이 이후에요, 뭐 최고점 기준이긴 하지만 대략 100% 이상의 수익을 가져가신 분들도 있어요. 이런 식의 수익 관점의 종목들도 안내해 드리고, 이거 말고도요, 투자 아이디어 이런 것도 좀 같이 공유해 드릴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최근에 좀 관심 가는 섹터가 요게 있습니다. 요건 이제 SM이라는 종목이에요. 모두 다 아시는 그런 엔터테인먼트 회사죠. 얘가 최근에 수급이 어마어마하게 좋습니다. 차트가 사실 좋진 않죠. 요 검은색 선이 120일 선인데
지금 정확하게 그 저항 라인에 걸쳐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이거 기술적으로 보면 사실 좋진 않아요. 왜? 저항 구간에 걸렸기 때문에 여기서 익절을 해야 되는 구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수급을 보세요. 연기금이, 투신이 계속 사고 있습니다. 금융투자까지도. 자, 기관들 중에 연기금이 운용자금 가장 큰 거 아시죠? 2등이 투신이에요. 근데 얘네가 계속 산다?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중국하고 일본하고 사이가 틀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지금 우리나라랑은 사이가 좋아지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중국인 관광객들 늘어나고 있고요. 일본을 안 가고 우리나라 오는 거예요. 거기에 중국과 우리나라 정부 간에 지금 내년에 우리나라 한국 가수가 이제 콘서트를 열 수 있게끔 좀 대화가 좀 오가고 있다라고 하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중국 관련된 섹터들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전 개인적으로요. 중국 관련 섹터들 중에 이제 엔터 종목이 가장 1순위가 될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제가 SM을 쭉 말씀드린 이유는요. SM 가수들이 일단 중국에서 인기 있는 가수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다면 중국 관련된 매출이 SM에서 나올 확률이 매우 높다. 근데 엔터주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뭐가 있죠? 화장품도 있죠. 화장품이 좀 예전 같진 않지만 얘도 관심 섹터군이 될 수 있고 또 뭐가 있죠? 호텔, 카지노 요 섹터도 보셔야 돼요. 왜? 중국인 관광객들이 이미 무비자로 들어오고 있는데 일본을 안 가고 우리나라에 더 온다. 그럼 더 온다란 얘기죠. 또 있어요. 게임주. 이제는 하나은행이 어느 정도 풀렸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드실 거예요. 자, 그러면 게임 관련해서 이제 중국의 파노라고 하죠. 파노가 풀리면 앞으로도 우리나라 게임 회사들이 이제 중국에도 계속해서 게임을 진출할 수 있다. 최근에 가장 기대가 되고 있는 게 이제 펄어비스라는 종목이에요. 펄어비스가 조만간 신작이 나와요. 이게 꽤 대작이라고 지금 시장에서 평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투자 아이디어를 제가 이 텔레그램 방에서 좀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 꼭 진입하셔서 100% 무료로 진행을 해드리고 있어요. 현재 저희 채널 구독자분들이 몇 명이죠? 한 24만 명 정도 되죠. 최종적으로 100만 명이 되는 게 목표입니다. 100만 명이 되는 그날까지는 100% 무료로 진행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이때까지만이라도 한번 들어오셔서 공부도 좀 많이 해보시고 차명석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좀 시장을 보고 있구나, 투자 아이디어는 여기서 얻어가는구나 라는 내용을 한번 가져가신다라면 앞으로 주식 투자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되신다. 요건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얘기가 길어졌는데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좀 마치도록 할 거고요. 자, 마지막에 한 번 더 부탁드릴게요.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이 정말로 도움이 됐다. 좋아요, 구독 비용이 들어가지 않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는 부분입니다. 자, 댓글창에는요. 자, 화이팅이라고 적어주세요. 우리 삼성전자 주주분들이 화이팅 할 수 있게 화이팅이라고 적어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